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전태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주어진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적절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절대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적절히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걸 이용을 잘 해보자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코인게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파생상품 거래소 순위로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뽑게 되면 거의 독보적으로 이 4개 거래소가 순위권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계속 본인들끼리 놀면서 1위부터 4위까지 계속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래소가 특히 한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트맥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예시를 비트맥스로 두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쓸만한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펀딩비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펀딩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딩비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롱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이 펀딩비 자체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펀딩비가 생겼던 이유는 계속 시장이 롱으로 가게 되면 롱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계속 롱을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펀딩비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손해봤던 숏 비중에 있어서 펀딩비를 지급해주는 형태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냐가 또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펀딩비 시간대가 되면 상당히 변동폭이 매우 심해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펀딩비라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영향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부 영향을 주게 돼요. 현물 거래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매 8시간마다 펀딩비 시간대는 좀 피해가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꼭 길러보자. 현물에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이 시간대는 좀 피하면서 거래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펀딩비 시간대가 가까워져서 만약에 되게 갑작스럽게 시간 대비해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준다고 쳐요. 뭐 15분봉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되게 괜찮은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펀딩비에 일시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시간대는 좀 피하시면서 접근하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비트맥스 펀딩비 부분에 대해서 되어져 있는데 이 펀딩비 자체가 음수 부분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히 숏의 비중이 높았다라는 걸 또 의미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롱한테 펀딩비를 준다라는 개념이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약세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구나, 한쪽에 편중이 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펀딩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짙어지면 이 스탠스가 많이 바뀌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펀딩비에서 주어지는 또 데이터 값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시간 뒤면 또 펀딩비를 지급을 하는 시간대죠. 8시간마다 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살짝 마우스 커서를 또 가까이 대면 그 다음 시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수이네. 그러니까 즉 지금의 스탠스 자체가 계속 음수,
부분이 아직도 딜을 거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구나, 꽤 강하구나 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간대비마다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예측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물량의 스탠스가 바뀌는지 또는 안 바뀌는지 먼저 선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또한 이렇게 단순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는 코인 핌에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값인데 시간 대비해서 교체되는 그래프를 또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선행되는 이 시간대, 분봉의 시간대 비중이 농축이 되면 이 4시간, 12시간에도 영향이 좀 되겠죠. 이게 빠르게 빠르게 회전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쌓여서 4시간에 하고 12시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대비에 대한 롱과 숏 비중이 얼마만큼 쌓이는지 또는 교차에 대한 회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수시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차트 흐름 대비와 펀딩비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절대 펀딩비를 따라가면서 차트 매매를 했었을 때는 박살이 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는 마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펀딩비 부분으로만 해서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방송의 채널의 성향을 보시게 되면 초보자 기준점으로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시장을 믿고 있는 사람 또는 신규로 또 들어오셨던 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소식은 BOE 애널리스트가 CBDC 발행하게 되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중국에서 보게 되면 알리페이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미 민간에서 충분히 습관화 되어져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CBDC를 성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녹여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휴관계로 가야지만 CBDC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그냥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제로페이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페이나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성공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당연히 그게 기존의 민간에서 쓰고 있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보다 월등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도 없고 인센티브도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기업에서 쓰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상당히 공감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패가 되냐 실패하지 않냐에 대한 차이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다의 IOHK가 델 BMP 파리마 임원 출신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데리고 왔으면 그거에 따른 나중에 효과도 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HK가 임직원 수가 2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250명을 매겨 살리는 데 있어서 에이다도 정말 좀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새 내수 시장도 상당히 안 좋고 전 세계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코인 회사들도 상당히 자금에 대한 압박을 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SV가 반감기가 4월 10일 정도 오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반감기에 대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트코인 SV에 대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락의 여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으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온 게 있는데, 테더 중 75%가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테더도 이더리움 기반 쪽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테더의 물량 중 이더리움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라고 되어져 있고, 테더의 대량의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옮겨져 있고, 이 중에 75%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이었고,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데파이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확장성, UX 네트워크가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또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3.8억 달러 규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판매했다라는 조건 하에입니다. 네, 1개월 동안 3월 1개월 동안 3억 달러 규모에 대한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2월 대비 25% 감소한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채굴 회사들이 던지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익이 감소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에 등락폭이 좀 컸죠. 3월 대비. 그래서 또 그 영향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리서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3월 메이저 거래소의 비트코인 매도 매수 스프레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매수 매도 차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지표로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가의 판매자가 받아들이는 최저 가격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거래가 체결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벌어졌고, 일반적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내는 스프레드는 25 비트코인 단위의 호가창 기준은 200에서 700 베이시스 포인트가 확대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꽤 커졌다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요새 리서치 보고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보유 이더 물량이 전월 대비 5% 증가했다라는 또 리서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시총 2위 보유량이 1개월 동안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반면 거래소의 보유 비트코인 분량은 전월 대비 3% 감소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가 말하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에 대해서 또 정리된 기사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켄 CO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 거래소 쪽의 변화폭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유럽이 요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물량도 꽤 있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변칙적인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브렉시트에 대한 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제 파운드의 영향 그리고 유로화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올해에 대한 리스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P2P 형식의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의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가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 맞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중국계 대기업 OK 쪽의 책임자가
양적 제한으로 간주가 된다. 반감기 후에는 가장 효율이 좋은 채굴자 밖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캐시플로우에 서포트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게 아무래도 반감기 이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표님들끼리 또 그런 미팅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을 해줬던 내용을 이게 진실로 받아줘야 될 것인지 또는 약간의 페이크가 있는 것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저번에도 JP모건의 회장님을 빗대어서 이중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에크먼 씨도 이중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를 믿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은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